자, 여러분. 어제는 미세먼지가 또 상당히 심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당기고는 있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미세먼지가 또 심하면 또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개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한 4월달, 5월달 좀 지나갈 때는 항상 또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미몬병 관련해 가지고 미세먼지병 관련해서 또 마스크 관련주들이 항상 반등을 좀 붙였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이 마스크 관련주들도 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또 순환매도 일부 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들은 미세먼지가 닥치면 야 오늘 놀러 못 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저는 오로지 주식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식에 대해서 항상 always 고민하고 있는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백님, 감사합니다님. 자, 채팅창에 이제 올려주고 계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현재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현재는 바로 실업률을 좀 봐야 됩니다. 실업률을 봐야 되는데요. 다행히 실업률이 6%보다 조금 더 덜 나왔어요. 그래서 6.1% 정도 나왔는데요. 그거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왜 이 실업률이 중요하냐면, 자, 일단은 제가 한번 틀면 그때 우리 한번 화면을 좀 바꿔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예상치가 얼마였냐면 5.8%입니다. 5.8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왔던 것이 6.1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엄청 중요하게 봤거든요. 자, 우리가 이 실업률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했던 얘기가 이제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인상할 시즌이 오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바로 전에 제롬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자넷 옐런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등락이 나타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수습하려고 하는 발언을 했었지만 시장은 그걸 고지고대로 지금 현재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롬 파월이라든지 자넷 옐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이 고용지표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고용지표 안에서도 바로 실업률. 그러니까 이 두 명의 공통적인 목적은 바로 완전 고용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2018년도 2월 달까지 자넷 옐런이 우리가 FOMC 의장을 했었는데요. 3월 달 되자마자 제롬 파월 의장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점진적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실업률이 얼마였냐면 3.3%대까지 내려왔었어요. 그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4% 밑으로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진적인 인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를 유지를 하는 것과 또는 5%대까지 내려가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6.1%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전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말 그대로 내가 실업을 당했기 때문에 국가에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경기가 좋을 때는 실업수당 청구권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경기가 나빠진다면 이것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더라도 증시는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고용지표까지도 긍정적 발표가 돼버린다. 그럼 물론 실제 경제는 그만큼 우호적이고 좋아지는 거지만 지금 현재 증시가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는 연준. 두 번째는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연준. 지금은 이 유동성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면 주식이 오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는 기대감에 증시는 올랐어요. 근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우리의 예상치만큼 안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증시는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올랐다라고 되면 그때부터 증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네들론에 대한 발언들도 결국에는 증시가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가 그러면 당분간 꼭지가 아닐까, 이런 우려감이 아직 시장은 상당히 존재한다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주말 동안에 해외 뉴스를 보더라도 지금은 금리 인상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상당 부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요약본만 보더라도 자, 지금 철강 가격이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죠. 자,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농산물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통화량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오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결국 달러에 대한 수준을 낮춰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현물에 대한 가격은 올라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철강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가 기업 방문을 가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그분들의 얘기도 그겁니다. 실제 중국에서 지금 이런 조광 생산량을 감축시켰던 부분은 2년 전부터 일부 반영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래요. 근데 지금 가격이 오른 것은 본인들도 일단은 물량이 상당히 줄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글로벌적인 달러 가치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계속적으로 바뀐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동차에 쓰는 철강이 지금 얼마 정도 올랐냐면요. 우리가 2년 전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이 100% 이상 올랐어요. 그런 것들이 매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결국엔 지금 현물이 그만큼 상당 부분 뭐랄까요,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정품 써야 되는데 이게 자, 이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이 정품 쓰라는 그만큼 지금 현재는 뭐랄까요, 현물, 그래 달러에 대한 가치 자체가 상당 부분 낮아졌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 농산물 가격도 마찬가지잖아요. 옥수수 가격이 그만큼 오르고 대두 가격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 결국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장기화가 돼버리면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금리 인상을 안 하는 상황에서 좀 더 유지가 돼버린다. 그러면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버리죠. 그럼 물가가 올라버리면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는 저는 글로벌 보고서대로 조금 우리가 마음의 준비는 조금 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사실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들이 경기 민감주라든지 또는 기술주들이 상당 부분 시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저 그것은 물론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한편에서 경기 회복과 관련된 모멘텀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사실 철강주라고 하면 옛날 같으면 매매 안 했어요. 저렇게 무거운 종목을 어떻게 사냐. 기계업종 가면 그 기계 어떻게 지금 사가지고 돈 언제 먹나. 우리가 건설업종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시장이 그만큼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이퍼링이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을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가격은 경기 회복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주말에 있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다음 주를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지금 고용지표 자체가 생각보다는 저조하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직도 6%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 관련된 얘기는 한동안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음 주는 기술주에 대한 반등, 기술주에 대한 약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종목에 대한 분석도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제 신청을 하셨던데요. 그 부분 오늘 또 한번 풀어가면서 자, 지치셨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좀 지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또 강하게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꼭 상기하시면서 또 종목군들 하나씩 풀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준비한 종목이 삼성중공업 먼저 문의를 좀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부터 한 개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일단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액분, 액면 분할을 한다는 얘기 한번 했고, 감자를 한다 했죠. 감자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자 얘기 나오면 사실 휘청거립니다. 증시가. 또 한 가지가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 했는데요. 그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이게 저도 이제 여러분들 내용을 실시간적으로 보려고 한번 틀어놨고요. 자, 일단은 삼성중공업에 대한 재무제표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가 감자,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는 증자와 감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감자는 항상 나쁜 소식입니다. 사실. 자, 감자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화면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삼성중공업에 대한 감자 결정. 이제 감자도 우리가 증자가 뭐가 있어요?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 크게 두 가지가 있듯이 감자 같은 경우에 두 가지입니다. 유상감자, 하나가 무상감자. 자, 증자라는 것은 자본금을 증한다. 그러니까 자본금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자를 하고 나면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대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고,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 총계에 있는 이익 잉여금의 일부가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 총계는 똑같고 대신에 자본금만 늘어나는 거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 총계도 늘어나고 자본금도 늘어납니다. 자, 반대로 감자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유상감자가 있고 하나가 무상감자가 있습니다. 자, 무상감자는 뭐냐면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자본금을 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식 수를 줄이는 게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자본금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이 이런 감자, 특히 무상 감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하는 것이 바로 주식 수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본금이라는 것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 총수예요. 그래, 액면가와 주식 총수를 곱하면 자본금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법인 회사를 차릴 때 우리 뭐 회사가 자본금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액면가가 5천이에요. 5천 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주식 총수는 몇 주가 돼야 되죠? 바로 4천주가 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식 총수를 만약에 우리가 4천주가 아닌 4분의 1, 그러니까 1,000주만 남기고 나머지 3,000주는 감한다고 하면 자본금은 줄어들겠죠. 왜냐? 액면가는 5천 원이고 거기에 우리가 주식 총수는 이제 1,000주만 되니까 자본금은 바로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본금을 줄이면서 주식 총수를 줄여버리면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10,000주였다. 근데 10분의 1을 감한다고 하면 남아있는 주식 총수가 얼마가 됩니까? 바로 10,000주가 되는 거죠. 10,000주에서 1,000주밖에 안 남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보유한 금액이 10억치를 들고 있다면 1억이 돼버리는데, 다행히 삼성중공업은 양심은 있었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데요. 자, 감자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현재 이 감자 결정을 하게 되는 주식 총수가 얼마냐면 6억 3천만 주입니다. 6억 3천만 주 안에서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감자 전에 자본금이 얼마냐면 31505. 자, 그러니까 3조 1,505조죠. 5억이죠. 자, 이거를 지금 줄이는 거죠. 6,301억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는데 얘네들이 주식 수를 줄이느냐? 다행입니다. 주식 수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수를 안 줄이면 뭘 줄일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액면가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자, 액면가를 줄이면 내가 개인주주였을 때 그에 따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다행히 액면가를 줄이면 나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액면가에 대한 부분은 나의 잔고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가 주식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액면가만 5,000원에서
액면가가 1,000원으로 감소가 하는 거예요. 그럼 5분의 1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삼성중공업을 1억치를 들고 있었다. 여전히 1억치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악재가 아니에요. 악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업들이 액면가를 줄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식 총수를 줄여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삼성중공업은 뭡니까? 삼성이잖아요. 여러분, 삼성이잖아요. 삼성이기 때문에 양심은 있었다. 그래서 액면가를 줄임으로써 주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켰다. 이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나머지 한 가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악재입니다.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는. 왜냐하면 주주를 배정을 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를 먼저 주주를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을 먼저 주식 수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공모로 돌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당연히 유상증자에 대한 가격대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사실 삼성중공업이 긍정적인 움직임을 조금 보이는 것은 어렵다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이런 삼성중공업이 만약에 저런 일반 공모와 지금 현재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었을까? 그거는 또 아니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무제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조선업황 자체는 돌아서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재무제표 안 좋은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이런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더욱더 큰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안 좋을 때는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좋을 때는 버텨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조선업황이 돌아서면서 야, 이제는 우리도 좀 숨통이 좀 텄으니까 주주들한테 조금 더 피해를 미치더라도 우리 재무 구조를 돌파해내고 한 발짝 뒤로 넘어갔다가 우리가 두 발 더 전진하는 그런 선택을 한번 해보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삼성중공업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삼성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중공업이 한번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크게 하락을 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본 총계가 나와요. 현재 자본 총계가 뭐 단위를 생략하고 불러드리면요. 자, 34552입니다. 그 밑에 이제 자본금을 보면 얼마냐면, 자, 아이고. 잠시만요. 삼성중공업을 봐야 되죠. 자, 삼성중공업에 대한 자본 총계가 3718입니다. 그죠? 이거 보이시죠? 3718이고 거기에 대해 자본금이 얼마냐면 31506입니다. 자, 이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가 자본 총계라는 것은 자본금 더하기 잉여금입니다. 그 자본금을 빼고 난 다음에 잉여금이 지금 6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상당히 부실한 회사예요. 우리가 최소 그래도 2배 이상은 돼줘야지만 이 회사가 그래도 지금까지 나의 자본금으로 열심히 회사를 굴려와서 회사를 이만큼 성장시켰구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6천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자본금을 5분의 1로 줄인다고 했죠. 그럼 지금 31506을 이걸 어떻게 줄인다고요? 6천으로 줄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자본 총계와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잠식에 대한 우려감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자본 총계가 자본금과 같아질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일부 잠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본 총계가 0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완전 잠식이 돼요. 그러면 최소 우리가 우량한 기업을 고를 때는 여기에 대한 차이가 곱하기 3배 이상은 돼줘야지만 우량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차이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감자에 대한 선택도 옳다. 대신에 6천으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기업에 필요한 돈을 땡겨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상당 부분 있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 현재는 자, 가격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6,000원 밴드까지 내려왔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 여기서 뭐 큰 폭의 하락색을 좀 더 나타낸다기 보기보다 이 하단에 대한 지지를 조금 밟으면서 유상증자 때까지는 일부 횡보에 대한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좀 봅니다.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더 소요가 될 수 있다.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최근에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은 장기적 감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 자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급등은 안 나오거든요. 단기적 반등도 힘들어요. 최소 2달 이상은 횡보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걸 감안을 해야 되고요.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 관점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 이렇게 주가 빠졌는데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마포대교로 갈까요? 아니면 다른 조선주를 한번 사볼까요?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지금까지 장기적 보유를 하셨다면 저는 오히려 6,000원대 밑으로 내려간 물타기를 한번 좀 더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선주는 생각보다 또 길게 들고 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저는 감안을 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쉽게 포기할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한번 삼성을 좀 더 믿어보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대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내가 한번 여기서 접근해봐야지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이런 것들은 추세가 한번 꺾여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조선주로 대응해보는 전략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삼성중공업을 제가 조금 길게 얘기를 했던 것이 이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조선주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특히 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또 상당한 우리나라의 또 큰 핵심적인 축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우량하다 생각하고 들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최대한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큰 손실을 보고 계시더라도 물타기라는 기회도 있고 추가 매수라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런 기회를 100% 활용을 해보자. 말씀까지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중공업과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가장 다른 부분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선 종류 또는 이제 LNG 운반선 종류를 많이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특수선이라든지 플랜트 산업도 상당 부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수선이라고 하면 뭐 쉐빙선이라든지 또는 시추선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에 대한 경기 회복과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최근에 많이 납품이 되는 것이 LNG 운반선이나 또는 상선 종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보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삼성중공업을 보여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더 한번 힘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업도 한번 같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한번 S 한번 눌러봅니다. S 한번 눌러보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 이제 또 SK 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나이노베이션. 자, 이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글씨를 좀 크게 좀 키우고 하겠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하시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또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SKI 테크놀로지가 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하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우리가 이제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 매출 구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SK 이노베이션에서 차지하는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은 얼마일까? 사실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SK 이노베이션은 에너지 화학 업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은 석화 분야에 대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름 넣는 SK 앵크린이 어디에 속해 있겠습니까? SK 이노베이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현재 유가가 상승하는 것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석화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LG화학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했고 그런 것도 2차 전지 시장 때문에 상승한 게보다는 우리가 그만큼 석화 기업들에 대한 재무제표가 긍정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LG화학이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대급이거든요. 역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화학업종이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그의 화학업종에 대한 반등이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SKI 테크놀로지가 이제 다음 주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칠 것인가? 그것은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업들이 이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SK케미칼 경우를 잠깐 한번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한번 붙일 때가 언제냐면요.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오죠. 이렇게. 여기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될 때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SK케미칼이 지분을 90%를 보유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상장을 할 때는 증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자를 발행함으로써 SK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낮아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장을 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낮아진다는, 희석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여기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만 주가는 왜 안 빠집니까? 자, 현재 앞서 이제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했다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화학업종에 대한 실적적인 개선이 먼저 본바탕을 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 하락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제한적인 부분 자체는 하단에서 자리를 잡아서 올라왔던 앞에 있던 이 자리, 그러니까 25만 원 전후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앞서서 고가권역에서 이루어지는 흐름을 잘 보세요. 자, 고가권역에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한번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거래량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자리에서 많이들 나오는데, 자, 현재 이런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나오는 것들이 손바뀐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마찬가지 또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또다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단에 대한 거래량도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상단에 있는 이 28만 원 전후 자리는 저항에 대한 움직임을 작용하는 자리고 하단에 있는 25만 원 전후 자리는 지지에 대한 움직임을 정해주는 그런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박스권의 작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SK이노베이션을 대응한다면 지금 자리는 매수에 대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물량을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대신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단으로 25만 원대 밑으로 한번 내려온다. 그냥 그 자리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강한 지지가 한번 단기적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1분기에 대비해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화학업종은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떤 차이냐면, 자, 우리가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30달러에서 35달러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분기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제 마진이나 또는 스프레드라든 부분이나 또 유가에 대한 상승 자체를 감안했을 때 지금처럼 1분기 대비 2분기에 대한 유가도 그 정도로 기울기가 강하게 올라올 것인가? 마진을 그만큼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인가? 저는 그건 좀 어렵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4분기는 워낙 안 좋았고
대신 이번 1분기는 경기 회복에 대한 초입 구간이었기 때문에 격차는 그만큼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1분기와 2분기에 대한 차이는 2분기는 지금보다 유가가 좀 더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상승폭은 4분기에서 1분기로 넘어가는 상승폭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지금은 25만 원 밑에서는 공략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28만 원 선 그 부분에서는 한번 단기적인 이익 신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SKI 테크놀로지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 한번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리스크를 보내고 난 다음 한번 대응을 해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삼성중공업하고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하고 두 가지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데 자,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얼굴에 보이시는 분들은 S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채팅창에 S 한번 눌러보세요. 자, 보고 계시는지 안 보고 계시는지 자,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접속하고 계시지만 또 이게 귀에 꽂고 또 들으시는 거하고 또 직접적으로 보고 계신 거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적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자, 뭐 있으시면 얘기 주세요. 얘기 주세요. 제가 방금 쳤습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제가 방금 쳤습니다. 방금 쳤어요. 자, 오늘 S 누르신 분들은 월요일 날 상한가 먹을 거예요. 제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상로지 않습니까? 자, 상한가로 가는 길 이상로입니다, 여러분. 본명이에요, 본명.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자, 주식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채팅창 한번 적어보시고 일단은 적는 동안 세 번째 기업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있네요. LG전자. 자, 요즘 LG전자 핫해요. 핫해요. 쉽게 꺾이지 않죠. 요즘 LG전자를 보면 정말 그 옛날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체육 선생님이 생각나요. 우리 체육 선생님 별명이 오달이었거든요. 오늘도 달린다. 지금 LG전자도 거의 뭐 오달 수준으로 오늘도 달린다라는 그 수준으로 지금까지 상당 부분 달려왔는데 자, 뭐 쉽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팁을 한 개를 좀 드리면 대형주들은 우리가 일봉을 보는 것보다는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세요. 왜냐하면 대형주에 대한 수급은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에서 들어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외국인과 기관은 대부분 추세 추종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추세대를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이런 추세대가 형성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게 잘 안 보여드리는데 오늘 또 주말에 또 날씨도 좋은데 또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자,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삼성전기 차트입니다. 삼성전기 차트고 자,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 상승폭을 잘 보세요. 상승하는 폭을. 자, 하단에 되어 있는 이런 추세에 대한 부분으로 11선을 물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한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 특정 세력에 대한 추세 추정 매매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에서도 보시면 꾸준하게 5일선을 타고 올라갔던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꾸준한 추세 추정 매매가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드러났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봉과 월봉을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월봉을 요거를 3번으로 3일선으로 바꿔볼게요. 자, 어때요? 지금 이 3일선을 타고
3일선을 타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렇게까지 꾸준하게 이제 3일선 타고 올라갔던 모습을 보실 겁니다. 여기서도 잠깐 끊었다가 종가상으로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넘어오는, 이번에도 지금 3일선에 대한 공방을 지금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자리예요. 월봉상에서 3일선을 지켜준다는 것은 급등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1장 1단이 있었는데, 자, 1장은 뭐냐면 우리가 이 기업이 지금 마그나라는 우리가 전장부품 업체와에 대한 합자 회사를 형성을 함으로써 전 세계에 대한 부분에서 전기차 전장부품 회사로 거듭나겠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던 것이 다임러 그룹에 대한 전기차 모터를 전량 납품하겠다. 그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까지도 나왔습니다. 자, 다임러 그룹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벤츠사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다임러 그룹이에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모터를 납품했다는 것.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엔진이거든요. 우리가 뭐 농담삼아 얘기를 하죠. 뭐 벤츠라든지 BMW 지하실에는 외계인들이 살 것이다. 엔진이 아니면 저렇게 좋게 나올 수 없다. 그런 농담삼아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기차에서 핵심은 모터거든요. 그 모터를 LG전자가 납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은 상당한 부분에서에 대한 성과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주가를 보더라도 지금은 아직까지 3일선 유지하면서 급등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단기적인 부분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잠시 조정이 나오는 거지, 쉽게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박는 하단으로 내려가는 흐름은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좀 더 유지를 하면서 변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자, 우리가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 매집 가격이 얼마냐, 세력들이 얼마에 들어와 있냐, 그런 가격대가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2배가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 봐야 돼요. 그럼 이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추세는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이성훈 대표님? 그러니까 현재 이 구간에서 추세는 쉽게 꺼지지는 않는다고 봐야 되죠. 오히려 지금 하단에 있는 우리가 14만 원짜리 부근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되, 이런 자리에서 내려오면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끌고 가보자. 우리가 현재 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을 많이 했고, 그리고 2차전지도 많이 올랐었죠.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고 삼성전기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상승폭이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저는 LG전자, LG노텍 관련된 LG그룹주라고 봐요. 충분히 성장에 대한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지금 실적 자체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혁신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는 조정 시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해보자. 대신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14만 원 밑으로는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온다면 좀 더 긴 흐름을 가지고 대응을 하신다면 좀 더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작은 박스권 안에서는 이렇게 한번 올랐을 때 돌파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올려도 돌파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해도 이 17만 5천 원대를 쉽게 넘지는 못해요. 그 말은 단기적으로 이런 박스를 만들었을 때는 이 17만 5천 원짜리가 돌파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주가가 한 번 더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한 번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빠졌을 때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한번 대응해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대신에 요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길게 보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LG전자까지도 한번 같이 봤고요. 자, 채팅창에 올라왔던 종목도 한 가지 한번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올라왔던 종목 한번 같이 보면, 자, 한국콜마, 초록빛 미디어, BH, 시노펙스, DPC, 삼성중공업. 우리 김인님, 삼성중공업은 오늘 첫 번째 종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돌려보기를 조금 해보시면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거의 뭐 제가 레포트를 쓸 정도로
뭐 논문 한 개 분량으로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라온시큐어, 자, 한국콜마 맞네요. 한국콜마. 자, 한국콜마를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콜마는 안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 이 두 가지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화장품주들에 대한 ODM 관련 기업인데 예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한국콜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하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안 좋았죠 그때. 그래서 그 기업의 이미지가 안 좋다 라는 얘기를 했다가 한번 소송을 당할 뻔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한국콜마에 대한 종목 관심 종목을 삭제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나아요. 이 한국콜마를 조금 길게 놓고 한번 같이 우리가 보시면요. 한국콜마가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OEM이나 ODM 관련해 가지고는 국내에서도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조업자가 있고 제조 판매업자가 있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 제조업자는 말 그대로 제조를 하는 업자예요. 제조를 하는 사람이고 판매업자는 이것을 브랜드 네이밍을 붙여가지고 판매하는 자를 제조 판매업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냐? 제조업자 말 그대로 만드는 사람이고 제조 판매업자는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화장품이나 또는 의약품 같은 거를 자세히 보시면요. 의뢰자가 있고 제조자가 있습니다. 의뢰자는 의뢰를 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의뢰를 한 사람이고요. 그러면 그거를 제조한 사람은 그 설계도로 만들어 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품 업종 안에서도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죠? 이런 회사들이 많죠. 아니면 요즘에 보면 이마트, 노브랜드 같은 데 보면 노브랜드에 대한 클렌징 폼을 한 개 사보면요. 거기에 보면 코스맥스 아니면 한국콜마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밑에 브랜드 노브랜드 또는 이마트가 적혀 있습니다. 걔네들이 여기에 의뢰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세요 하면 얘네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본인들 네이밍을 붙이는 게 아니고 이마트 브랜딩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한국콜마라든지 또는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바닥권역부터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데, 자, 한국콜마도 그렇고 코스맥스도 그렇고 둘 다 이 화장품 경기에 대한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기업들이에요. 사실. 자, 그런데 이 한국콜마가 왜 코스맥스보다는 최근에 반등폭이 적었었느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큰 악재가 없었어요,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가 한번 터졌던 거지, 그 전까지는 큰 악재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스맥스를 공략할 때도 11만원 선부터 여기서는 일부 중국에 대한 소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거든요. 자, 똑같은 시점에서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반등폭이 좀 적었습니다. 왜 적었냐? 우리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현지 법인, 상해 법인을 중심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에도 법인이 오하이오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누월드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 회복과 중국의 경기 회복이라는 사이클이 들어가면서 그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를 함께 봤다고 봐야 되고, 대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빠졌던 이유가 뭡니까? 한국콜마가 지금 상단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경기에 대한 부진보다, 자, 여기에 대한 큰 폭의 하락은 왜 이루어졌어요? 바로 대표이사 관련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됐다기보다는 사람의 기억에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남양유업 사태를 아실 거예요. 남양유업이 빠지다 보니까 반등이 어디가 많이 붙어요? 다른 유제품 관련 좀 많이 붙죠. 마찬가지로 대신에 오너 리스크가 있던 기업들은 주가가 빠집니다. 요즘은 기록에 다 남기 때문이에요. 인터넷 검색만 다 나옵니다. 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자, 오너 리스크 이후에 사실 조금씩 까먹어가면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폭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된다고 봐야 되죠. 추가적인 하락은.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직접적으로 소비자와에 대한 판매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OEM 및 ODM 기업이다. 한마디로 우리와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들과 거래를 해서 의뢰를 해서 만들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B2B 시장이 훨씬 더 강한 종목군입니다. 그러면 하락폭도 제한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경기 회복된다고 해도 반등폭도 제한될 여지는 높다. 왜냐하면 고가에 대한 부분에서 6만 원짜리는 보더라도 지금 저항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에 대한 거래량과 힘이 좀 더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좀 봐야 되고요. 대신에 지금에 대한 반등은 하단의 자리를 잡았던 이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짜리에 대한 가격대의 자리를 잡았던 반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대응을 한번 해본다면 신규 매수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는 거고 대신에 여기에서 반등을 본다면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한 5만 9천에서 한 6만 원 정도 반등까지는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우리가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보복 소비에 대한 한 축이 될 수 있죠.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나머지 여타 이제 보복 소비 관련된 화장품 관련주들이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대안주를 조금 한번 해본다면 저는 중소형 화장품주를 좀 더 보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보면 우리가 코스맥스라든지 아모레퍼시픽 또는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기업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LG생활건강도 모습이 좋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기업도 반등이 좋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이 오르면서 잉그로드랩.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덩치 조금 더 작은 기업들이에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 자, 그죠? 이런 기업들 다 오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화장품 관련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가 좀 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이런 중소형 화장품주들도 함께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반등 자체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봤을 때 굳이 한국콜마라는 기업에 대한 집중도도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코리아나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반등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소외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종목군들도 함께 보신다면 좀 더 긍정적인 저가 매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같이 봤고요. 화장품주 안에서는 우리가 공략했던 거는 이제 클리오 같은 종목이 있었죠. 요거는 이제 20대, 30대에 대한 전략형 화장품이다 보니까 최근에 소비가 또 20대, 30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콜마는 한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그 밴드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 5만 9천 6만 원 거기까지는 좀 더 한번 들고 와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국콜마 한번 같이 봤고요. 뭐 현대위아, 5G, 현대바이오, 풍산이라는 말씀 하셨고요. 자, 이상론 입장도 보이고 초록빛 미디어도 보이고요. 자, 뭐 하나 정도 같이 한번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뭐 제가 이게 자, 뭐 한 개 정도 한번 같이 보면 우리가 5G 그래요. 그래도 이제 5G를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또 한때 또 5G 아버지로서 또 여러분들이 또 5G에 대한 부분에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5G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5G가 모습이 안 좋습니다. 5G가. 자, KMW도 그렇고, 그죠? KMW 그렇고, 이제 KMW가 5만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뭐 서진 시스템,
여러분 5G도 많이 안 좋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뭐 다산 네트워크스나 또는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도 좀 많이 빠져 있고, RFHIC 뭐 이런 것들도 뭐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AP 관련해 가지고 뭐 큐리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얘기하는 기업들마다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노와이어리스 자,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5G 안에서도 제가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노와이어리스라는 기업은 우리가 이제 계측을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먼저 항공 프로파일러들이 이런 어디에 이런 송전탑을 세우면 좋을까 막 이렇게 이제 헬리콥터로 막 지도를 한번 찍어보죠. 위에서 막 찍어보면 거기에서 산 꼭대기에 좋은 위치에 이렇게 파이브 탑이 올라가고 안테나 탑이 올라가고 거기를 이제 계측하는 기업들이 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이노와이어리스에 대한 일거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5G에 대한 신규 시설 투자가 그만큼 많아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지금 보면 9월 달까지 최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9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는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 나머지 지금 KMW 같은 경우 9월 달에 똑같은 날에 이제 최고점을 찍고 주가는 이제 빠졌고요. 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자, 요거는 8월 달에 최고점 찍고 9월 7일, 9월 8일 날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꼭지를 헤드앤숄더 패턴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는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안테나 관련주 기업들은 삼성전자에서 신규적인 5G에 대한 계약이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영 안 되면 주가는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해외에 대한 부분에서에 대한 매출은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영향밖에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풀어나가야 되느냐? 결국 국내에 대한 투자가 언제 이루어지느냐예요. 최근에 이 뉴스가 나왔던 것이 5G에 대한 이 안테나를 개설할 때 15,000개에 대한 안테나를 추가적으로 구축하겠다 라고 했는데 목표가 실제로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이 500개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는 사기죠, 여러분. 이거 사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 보고를 하기로는 15,000개를 구축하겠다. 실제로 기업들이 구축한 거는 500개입니다. 만약에 15,000개, 그래. 우리가 두 발, 세 발 양보하죠. 두 발, 세 발 양보해가지고 5,000개가 구축됐다. 그럼 주가가 이 모양이겠냐고요. 5,000개 구축됐다면. 아니, 보고서에도 그렇고, 레포트에도 그렇고, 본인들이 계획서에, 사업 계획서에 낼 때는 5,000개씩, 10,000개씩, 15,000개 적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돼가지고 5,000개 해놓고, 그럼 되냐는 거예요. 500개 해놓고.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해외에서에 대한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국내에서 계획을 했던 대로, 정보통신부에 보고했던 대로, 그거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코로나는 코로나고, 아니, 코로나가 터진 거하고, 안테나 세우는 거 무슨 상관인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가입자가 몇 명?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근데 아직까지도 서울, 경기도에서 뭐 이게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5G 그랬지 않았더니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일단은 5G 업황적인 부분에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런 문제들을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이 보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냥 5G 왜 이래 안 가지? 뭐야 5G 가는 거 맞아? 가입자 이만큼 많은데? 그렇게 끝이 나면 안 돼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왜 계획서하고 지금 이렇게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괴리가 많이 나냐? 코로나로 100번, 1000번 우리가 양보했지 않냐? 근데 지금부터는 더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워졌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기업들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먼저 움직일 거예요. 일단 해외에 대한 부분 중요해요. 국내에서 추가적인 기지국이나 안테나에 대한 구축이 먼저 돼줘야 됩니다. 5G 강국이라며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주가도 안 올라가잖아요.
일단 그에 따른 부분에서 보고서대로 지켜줘야 되는 거고요. 사업 계획서대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투자가 늦었다 칩시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2분기 들어서잖아요. 그때부터는 좀 더 투자가 저는 늘어날 거로 봐요. 안 늘어나면 이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응? 그러니까 전반기 3월달까지 양보했다 쳐도 우리가 5월달 이제 6월달 넘어가는 시점인데요. 지금부터는 좀 더 이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가들도 보면 대부분 다 많이 빠졌어요. 우리가 자 보시면요. 2019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화면이 오이솔루션입니다. 2019년도에 제가 이때 이제 오이솔루션을 하면서 제 5G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안에 지금 주가 조정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단기적으로 700%, 600% 오르면 조정은 건전한다고 봐야 돼요. 이 조정이 나쁜 조정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2차 전지도 2017년도에 시세를 내고 시작을 해가지고 2018년도에 1년 동안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도 보세요. 우리가 2017년도에 그 2018년 오르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조정폭이 2019년도에 1년 동안 조정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정폭을 감안해서 봤을 때 오이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지금 현재 4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그래도 봐야 됩니다. 앞서 봤던 KMW 같은 경우에도 5만 원선 정도까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빠질 수 있다. 왜? 아니 주가가 800%가 올랐잖아요. 2019년 대비해서 제가 추천해서 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8만 9천 원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조정이 들어오는데 이 정도 조정은 봐줘야죠. 근데 여기 이 가격대부터는 저는 지켜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는 분들은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투자만 늘어난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업황입니다. 투자만 늘어난다면. 현재는 정부에 제출한 계획서하고 실제로 얘네들이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15,000개 구축한다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500개 났고 말이 되냐고요. 신규적으로 더 해야지. 우리가 LTR 더 어떻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찍어냈잖아요. 그 5G 구축은 더욱더 가시거리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고주파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이 지어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지을수록 주가가 한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하고 좀 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까지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5G 요금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투자는 코로나로 변명을 한다. 지금 이 5G 요금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 저도 5G 요금제인데. 뭐 어디에 가기만 하면 지금 LTE로 연결돼가지고 속상해 죽겠구만. 이 5G 종목군들이 지금은 투자만 좀 더 이루어지면 투자 돈도 받았잖아. 집행만 하면 되는데 왜 집행을 안 하고 있어? 자, 분명히 바뀔 수 있다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빠졌을 때 속상하신 마음 다 압니다. 다 알고요. 대신 저 좀 더 이때까지 참으셨잖아요, 그죠? 지금 조금 고점에서 잡았다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밑으로 좀 내려온다면 그때는 그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바뀔 수 있는. 우리가 원래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는 계속적인 투자가 이어지거든요.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까 전에 시작할 때가 1시 55분이었던 것 같은데 주말에 이 값진 1시간 여러분들께 저의 짧은 지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따발총같이 쉬지 않고 말 얘기했는데요. 저 다음에 나오시는 분도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약간은 좀 지방색이 조금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의 뭐랄까 직설적인 그런 솔직 담백한 화법의 이상로라면 제 다음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음에 나오는 분은 상당히 이 뭐랄까요 이제 조금은 인텔리전트 하시고 상당히 논리적이시고 주식의 인과관계를 상당히 잘 짚어내시는 유능한 분입니다. 요 다음에 나오는 임종혁 대표님도 꼭 시청하시면서 또 다음에 여러분들과는
주식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공개 방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공개 방송 많이 들어오시고 이상로의 빨간 주식도 많이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